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밑에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비자유에서 중산층 또는 중산층 이후로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떠오르려고 용어를 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밑에 물이 찾아야 돼요. 물이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물이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력이고 포용력이고 덕입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돈 욕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배는 떠오르지 않아요. 자, 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오늘 1시간 하고 내일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비무한. 교토 3굴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혼란이 없다. 이제 문제는 지금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제도가 과거 평균 수명이 50대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50대일 때. 그러니까 20살까지 20몇 살까지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와서 33세 죽으라고 20년 근무하고 50살 되면 완전히 골병 들어가지고 빌빌해. 그런데 50세부터 다시 40년, 100년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유비무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게 나와요. 자, 다음. 자, 거한 사이. 지금 편안할 때, 좋은 말 할 때 위기가 닥친다는 걸 생각하라. 언제? 정년퇴임 후에 닥쳐요.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게 타조증후군인데, 타조는 표범이라든가 사자가 나타나면 대가리를 모래 속에 품고 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는데 자꾸 위험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닥쳐온다는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도미노가 무너지려고 했을 때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자, 다음. 자, 현대인이 더욱더 유비무환은 해야 됩니다. 왜?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1번으로 꼽는 것은 체인지입니다. 변화예요. 변화라는 것은 이 지구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게 변화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나면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예요. 어떤 매우 심심한 학자가 인터넷에 하루에 올라오는 신지식이 얼마인가 봤더니 700페이지 책 100만 권이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옛날에 농경시대 대학 다니던 것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낙오하게 돼 있어요. 낙오하게 돼 있다고요. 계속 자기 지식을 리프레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고방식을. 이와 같이 임무원료 필요근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정부도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지금 노년 65세 이상의 빈곤율이 45.1%인데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높아지고 OECD 최고입니다. OECD 국가들 다음 미국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둘 중에 한 사람은 가난뱅이다. 호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일을 안 했냐, 게으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만든 분인데 뭐 했어요 지금까지? 샌드위치, 자식 키우고 장가 보내고 부모 모시고 이러느라고 자기 노후는 생각을 못했어. 자기 노후는. 그런데 딱 늙어놓고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자식이 부모를 모실 처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처지가 아니야 지금. 왜? 지 앞가림도 못해 지금. 이런 판이니까 그럼 누가 해야 돼?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정부가 해주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 정부가 해주려면은 지금 GDP 중에서 공공지출, 다시 말하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해 주는 게 OECD 최저예요. 그런데 이거 정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이걸 해주려면 어떻게 돼? 세금을 올려야 돼요.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을 거둘 수 있어. 그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금 올리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다음에 당선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 형편이라는 게 키 큰 놈 짧은 입을 덮고 자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가슴을 덮으면 다리가 나오고 다리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해요. 구제하지 못합니다.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자, 노동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가 계속 거론되죠. 유연화라는 게 말은 유연하지만은 계속 쫓아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쫓아내겠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건 청년 실업 50만 시대 내 지금 100만이 넘었죠. 청년 실업 100만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봉양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다음 사회구조. 피케티 교수가 이 책을 써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죠. 예, 빈익빈, 부익부,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될 것이다. 예,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요거예요. 문제는 요거라고요.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이걸 추계해서 발표를 해요. 빈곤 탈출률. 다시 말하면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06년까지는 31.7%가 빈곤에서 탈출을 했어요. 가난한 부모한테서 태어나서 빈곤에 탈출을 했다고요. 어떻게? 행정고시를 본다든가 학자가 된다든가 사법고시를 본다든가.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없어져 가죠. 로스쿨 생겼죠. 로스쿨 등록금이 얼마예요? 수천만 원이죠. 2년간 거기 다녀야죠. 거기도 변호사는 학교 가야죠. 돈 없는 집 자녀가 로스쿨에 간다는 건요, 꿈을 꾸지 못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죽어라고 공부해서 사법고시 학교 가면 판사 되고 검사 됐어요. 네, 개천에서 용이 났죠. 지금은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제도가 전부 그렇게 되간다. 전부 그렇게 돼.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2006년까지는 가난한 부모를 두었지만은 거기서 태어나서 중산층 상류층으로 올라간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은 있었다. 지금 어때요? 2명으로 떨어졌죠. 이게 점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으로 올라가지 못한 7명을 볼 게 아니고 3명은 어떻게 올라갔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전히 태도에 정신자세에 정신자세. 올라갔다고요. 올라가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요. 상향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도 없으면 그건 문제지. 그런데 있다고요. 10명 중에 3명은 올라가요. 자, 다음. 이게 장수 리스크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0.87이라는 것은 내가 은퇴하고 10년 살 걸로 알았는데 18년 7개월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동안에 그러면 내 생활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왜? 우리나라 급속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급속하게 의료가 보급되면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니까 이걸 왜 리스크라고 붙였어요? 10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저축을 했는데 웬걸 20년 살더라, 그 말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문제예요.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2005년에는 그래도 8명의 근로세대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는데 이제 2020년에 가면 어때요?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고 이제 2050년에 가면 노인 1명을 근로세대 1명이 부양해야 된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냐고. 안 돼요. 지금 허리 부러져 죽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다음. 자, 임무원료 필요 근우. 이것은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고 필요 근우.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지금 은퇴 후를 생각하지 않으시면요, 반드시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걸 쓰시고 안중근 의사는 이걸 또 썼어요. 임무원료 난성대요.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난성대요. 저것도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업이 뭡니까? 우리 서민에 있어서 대업은요, 무슨 나라를 건설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대업이에요. 평명을 유지하는 길인데 그게 얼마나 대업이냐고. 내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지 않아요. 그게 대업이에요. 그런데 호구지책도 안 된다. 그건 대업을 방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자기 부모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물려받았다. 100억을 물려받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은행에 예금해.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배당금 나오냐? 그게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소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이라든가 또는 이
음악 작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시장 시스템이 그 시스템의 소유자에게 소득을 갖다 준다고요.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요 시스템이 만약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이 시스템이 자기 것이 아니면 자기는 시스템의 부속일 뿐이지 자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돈을 바꾸는 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애터미는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한의사인데 한의사 평상시에는 돈 좀 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노력을 제공했을 때 벌어요. 만약에 그거 떠나면 어때요? 돈 10원도 안 생겨. 그렇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 전부 자기 시스템이 아니니까 노력과 즉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도 소득도 끝나요. 자,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일본으로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 시스템이 5천이 되면은 그 시스템은 계속 영속되면서 자기 소득은 끝나고 밑에 재능 기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스폰서들이 계속 컨설팅을 해줘서 밑에 사람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만들어주는 거. 자, 다음. 자, 주역. 사서삼경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책이 주역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안불망이에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위태로울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언제? 은퇴한 후 몸이 불편해지고 그러게 되면 편안한 때는 언제냐? 그래도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내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금이 편안한 때예요. 이게 위태로울 때가 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존불망망. 지금 살아남아 있지만은 망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요 기업들이 잘 나갔죠. 그러다 망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자, 다음. 치불망망. 지금 잘 다스려지고 있지만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가정이 지금 잘 다스려지고 있어요. 왜? 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득이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어지러워진다. 그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지금 명심해야 될 것은 3재앙이에요. 세 가지 재앙이 있으니까 잊지 말라. 이건 주변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덕박위존. 덕은 별로 없는 놈이 지위는 너무 높다. 그런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 땅콩항공. 덕은 없는데 지위가 너무 높아. 이때 반드시 재앙이 있다. 반드시 재앙이. 주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지소모대. 별로 아는 놈도 없는 놈이 도모하는 일이 크다.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 무식한 놈이 악어한테 이 생선을 주면 생선을 먹겠어요? 통째 먹겠어요? 이게. 이렇게 무식한 놈이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소모대. 아는 건 별로 없는 놈이 꿈은 크다. 그 말이에요. 도모하는 일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재앙이 있다. 반드시 재앙이 있다. 역소임중. 능력도 별로 없는 놈이 너무나 큰 임무를 맡고 있다. 요놈의 자동차가 가다가 제대로 가겠어요, 이게? 요 당나귀에다 짐을 너무 많이 실어 놓으니까 이게 짐이 가는 거야? 이 당나귀가 가는 거야. 대부분은 이 세 개가 겹쳐서 일어납니다. 겹쳐서. 덕박위존, 지소모대, 역소임중이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나. 덕이 부족한 사람이 지위가 너무 높아.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도모하는 일이 너무 커. 능력도 없는데 임무가 너무 막중해. 그러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자, 다음. 그런데 바로 애터미도 그 재앙을 당할 수 있다예요. 지금 애터미 사업자 중에 이 재앙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러 명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았는데 요놈이 드라이문이야. 건달이야. 아무것도 안 해.
애터미 이 세미나에도 안 나오지, 센터에도 안 나오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어깨 운동. 이거 어깨 운동. 그러니까 아주 집안에서도 내놨어. 저거 건달 저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조상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장군급이 나온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분명히 조상이 독립운동했을 거라고. 이거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요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주 집에서도 내어놓은 사람인데 그 모양이니까 마누라도 도망가고 없어. 그런데 여기서 장군급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느 날 깨보니까 국장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당이 800, 1000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폼을 잡아야 되겠죠. 폼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폼을, 인간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죠. 가장 밑바탕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이게 가장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아주 피곤하면 자고 싶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요게 충족이 안 되면요 다음 단계를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요게 해결이 되면은 두 번째 욕구가 안전입니다. 안전 그리고 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먹고 살만해, 등도 뜨뜻해. 그러면은 이제 안전하게 살고 싶다. 요 생리적 욕구, 남녀 간의 사랑을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지위가 올라갔는데 따라다니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문제는 왜? 드라이문이니까.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애터미가 뭔지, 제품이 뭔지, 다단계가 어떻게 하는지,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뭐 하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제 이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센터에 쏙 나타나. 내가 국장인데 왜 나를 존경 안 나? 그렇게 딱 나타나. 그리고 자기가 강의를 하겠다 이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사절이야, 사절. 왜? 요놈이 입만 열면 왔던 사람도 도망가. 이게 재앙이에요, 이제. 그렇죠? 재앙이에요. 덕박유존. 덕은 별로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위가 올라갔어요. 지소 못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별로 없는데 꿈꾸는 건 커. 내가 강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응? 역소임중. 능력도 없는데 맡은 임무는 커. 그럼 회사에서는 이런 임무를 어떻게 하느냐? 돼지 클럽에 집어넣습니다. 예. 돈이나 받으면서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아. 요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 3년간 죽어라고 하면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죽어라고 안 한 분은 못 올라갑니다. 월천택 되는 게 그렇게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세 가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다가 강의도 안 듣고 회사 시스템도 모르고 보상 플랜도 몰라, 제품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욕구 단계,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되지를 않아요. 이 위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존경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기왕에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난 존경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네이션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그렇게 되죠. 욕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기왕에 활동할 바에야 존경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내 도네이션도 하고 스폰서들 도와주기도 하고, 요게 이 존경 욕구에 성나는 거예요. 마지막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은 내가 지금까지 꿈꿨던 것을 이뤄보고 싶다. 내가 나다운 사람이 좀 돼보고 싶다. 내 개성을 좀 더, 내 이 본성을 좀 더 살려보고 싶다. 이런 게 자아실현 욕구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애터미 사업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그건 배부른 돼지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 이제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이야. 아던트 디자이어. 간절하게 원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빌 포터라든가 조지라드 등 많은 사람, 우리 정중 회장님까지도
내가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그 누구도 성공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도 성공 못한다. 간절한 마음. 요게 성공을 향한 동력이에요. 그런데 꼭 서울대학 나와야 간절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학력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경력하고도 관계없고 학력하고 관계없고 남녀 차이도 없고 인종 차이도 없어요. 간절한 마음. 이건 내 마음 공부예요. 지금 마음 공부. 예,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은 뭘 하나 하더라도 죽기 살기로 이렇게 그냥. 여기에 주자의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기발처 금성력투 정신일도 하사불적. 양기라는 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바라면, 생명력이 내가 지금 간절하게 성공할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생명력이 강하게 바라면 금성력투, 새와 돌도 뚫을 수 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하나에 이르면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바로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머튼 교수가 정립한 자기 충족적 애언 이론이라는 사회학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충족적 애언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데 로버트 머튼 교수가 이 이론을 발표를 하고 학문은요 실증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역시 하버드 대학 교육학 교수인데 이분에게 로버트 로젠탈 교수 굉장히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했어요. 로버트 머튼 교수가 발표한 자기 충족적 애언 이론이 우리 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타나는 것 같다. 같이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같이 하자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기 충족적 애언 이론을 실험합니다. 실험하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건 IQ 테스트를 가지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00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한다는 사실을 두 사람만 알아. 교장 선생님하고 로젠탈 박사하고 두 사람만 알아. 그래서 선생님도 몰라. 선생님도. 그래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IQ 테스트를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영재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성적이 굉장히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성적이 굉장히 좋은 영재를 찾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IQ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30%를 뽑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줬어요. 얘들이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다. 줬는데 6개월 뒤에 다시 IQ 테스트를 했어. 그랬더니 아무렇게나 뽑은 그 30%가 점수가 팍 올라가 버렸어. 계속 올라가. 왜? 전에는 이 아이가 잘못하면 야, 네가 그렇지 그랬는데 그 뒤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IQ가 늦게 터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못하지만은 얘가 미국을 이끌고 간대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생님의 긍정적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감으로 아이는 알죠. 선생님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크게 작동하면서 뇌가 작동하기 시작해. 팍 올라가 버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클래스룸 교실에서의 이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인 클래스룸이라는 책으로 나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실험합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그래서 막 대학생을 상대로, 주부를 상대로, 성인을 상대로 해보니까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 기대한 대로. 다시 말하면 그래서 스폰서님들에게 파트너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말라는 게 파트너 이 스폰서가 파트너를 기대한 대로 파트너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파트너를 봤더니 아주 호감이 가고 좋아. 그러면 스폰서가 어떻게 됩니까? 호감이 가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 능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좋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점 좋아져. 근데 한 사람을 보니까 얘가 좀 우범형으로 생겼고 좀 음흉하게 생겼어. 이 겉모양이. 그러니까
저놈하고는 내가 상대를 안 해야지. 이렇게 되면 스폰서가 그 사람을 멀리하고 기분 나쁘게 대하니까 당하는 사람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 파트너도 스폰서를 그렇게 대. 틱틱 했었고 이상한 소리 했었고. 그러면 스폰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맞아, 내가 사람은 잘 봐.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잘 봐서 그러는 걸로 착각한다.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은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왜? 내가 기대했다는 것은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중국 속담에 갑파치 셋이 모이면 못난 갑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예요. 제갈량같이 신출기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못난 갑파치 3명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자, 이제 그만하면 집단지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존 맥스웰이라는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가 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번에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이 무엇이냐? 자신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 나오신 분은 그만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지금 다 한다고 생각하는 놈은 꼭 놈만은 아니지만 안 왔어 지금.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뭐라고, 뭘 겸손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배우고자 하는 정신자세. 오바마도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 이 꼬마한테 뭔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존 맥스웰이 책에다가 당신이 여기에 몇 개나 해당하는지 체크해보라 그 말이. 그래서 당신이 그만하면 당신은 성공하기 걸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자신이 다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자신이 대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 가끔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원칙을 위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은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자신 혼자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없으면 조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거만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이걸 바꿔나가라고 이 사람이 쓴 책에가 돼 있어요. 자, 다음.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 책 읽어보셨죠? 이 사람이 여기에 일본계 미국인이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적어놨어요. 자, 두려움. 실패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속지 않을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99%다. 그래놨어요. 기회가 왔는데. 두 번째,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냉소주의. 매사를 부정적으로. 저거 잘 될까? 이런 식으로 하늘이 무너질까? 그냥. 게으름. 게으름은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만 돌아다닌다. 개모임, 동네 등산 모임, 무슨 모임. 그건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게으름이다. 세 번째, 나쁜 습관, 부정적인 습관, 남을 헐뜯는 습관, 이런 것들이에요. 남 말 안 듣는 습관, 요것 때문에 안 된다. 거만하면 아까 무지를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 양반은 요 두꺼운 책 5권에다가 요 말 써놨어요. 요것 때문에 성공 못한다. 그래,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이거 하버드 나와야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자, 다음. 자, 결론. 태도가 전부예요. Attitude is everything. 이 양반이 한 말입니다. 이 양반은 노숙자에서 지금 미국 100대 부자에 들어가서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40개예요. 이 양반이 유명한 게 돈을 벌어서 유명한 게 아니고 성공한 다음에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연구하는 SMI, 우리나라 들어와 있어요. SMI가 있어요. 성공 모티베이션 연구소입니다. 연구해 봤더니 결론은 이거예요. 내 정신 자세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내 태도, 애티튜드는 멘탈 애티튜드입니다. 정신 자세가 바뀌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간절함이. 그래서 그 학원을 만든 거예요. 자, attitude is everything. 학력도 필요 없고 성별, 경력, 나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간절함.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나다운 사람. 뭐 하고 싶은 일이 많죠. 내가 지금까지 돈이 없어 못했던 공부. 내가 우리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 선교를 못하는데 돈을 대주겠다. 그렇게 애티튜드예요. 자, 다음. 자, 가난하게 늙는 것은 누구 책임이야? 당신 잘못이다. 요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둘이 앉아서 똑같은 소리를 해놨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If you born poor, it's not your mistake. But if you old poor, it's your mistake. 잊지 마세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왜? 아던트 디자이,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에. 자, 다음. 예, 요겁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 능력은 1%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99%는 태도예요. 같이 동반 성장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성공하겠다. 자, 다음.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보면은 신사숙녀가 되면, 멋진 사람이 되면 성공하는데요, 멋진 사람이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성공 못합니다. 다음. 그래서 나머지 경력, 자존심, 학력, 재산, 능력, 지식이 있어봐야 100점이 안 돼요. 100점이 안 되고 태도만 딱 100점이 됩니다. 태도가 있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로부터 채손. 네, 여기까지 보고 지금까지 봤던 거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있거든요. 네,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도 선부라 그랬어요. 물이 차면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 요즘 제가 이 단어를 미팅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요. 뭐 애터미 안에서는 파트너들이 많고 소비자들이 많으면 나는 저절로 성공한다. 내 하위 파트너들이 성공을 하면 나는 저절로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수도 선부, 물이 차면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받아들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팅과 세미나에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참석을 하면은 저절로 내가 리더가 되는 거고, 리더의 그 마인드와 그런 태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리더의 마인드와 태도가 되면은 저절로 파트너는 생긴다. 네, 그런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찬다는 뜻은 나의 실력과 능력과 인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리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 며칠 교육받는 걸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성장,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일 밥 세끼 먹고 매일 잠을 자고 이럼에 따라서 몸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이 애터미도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세미나 미팅에 앉아있는 훈련, 그 훈련이 기본이거든요. 그게 의지력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팅과 세미나에 앉아있으면서 성실하게 듣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저절로 리더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리더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는 절대 자라날 수가 없다. 그래서 미팅과 세미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거한 사위, 위험을 회피하지 말고 준비해야 되는데 거위가 위험 속에서 머리를 쳐박고 있듯이 그렇게 위험을 회피하고 지금 예전에 자기가 익숙했던 그런 일만 하면서 애터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위험이 닥쳐왔을 때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후회하면은 늦는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점점 높아지는데 사회가 책임져 주길 기다리면 안 되고 나의 노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뭐 비트코인을 사네, 뭐 집을 사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의 노후에 그런 운에 나의 노후를 맡기는 게 아니고 정말 확실한 곳에 나의 노후를 맡길 만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애터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박오영 사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박오영 사장님은 밑에서 잘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하고 내 파트너를 정말 진정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애터미가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부천 라인 분들은 대부분 노후 준비가 끝나고 있어요. 물론 애터미 안에서 성공자라는 말을 할 정도의 위치는 올라가 있지 못하지만 200만 원 연금성 소득을 만드는 것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의 연금성 소득도 많은 분들이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태도가 너무 진정성 있고
너무 성실하고 그리고 미팅과 세미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미팅과 세미나에서 각자가 또 배우는 것들을 팀워크를 통해서 발휘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어 참석하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 내 성실성, 태도 이런 것만 있으면 애터미에서는 무조건 성공을 하고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할 일에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 내가 못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에만 집중을 하면은 저절로 성공하는 거지 너무 내 미래를 그러니까 애터미 안에서 너무 계산을 할 필요 없어요. 쟤를 뭐 파트너로 만들고 그리고 쟤를 판매사로 만들어서 내가 팀장을 가고 그런 걸 계산에 너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내가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계산에 넣지 말고 두려움 갖기보다는 그냥 내 일에만 집중을 해서 성실하게 하다 보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성윤 박사님 아들이 한의사라 그랬어요. 근데 의사, 한의사 이런 거는 투자금도 엄청 크고 시간 투자도 애터미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효과는 애터미보다 더 적죠. 그리고 노동 수입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한의사든 의사든 변호사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정말 그런 것과 비교해 봐도 빅 비즈니스, 정말 가치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런 배움을 통해서 인격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식이 적으면서 돈 모아는 일이 크면 재앙이 있다. 덕이 없으면서 지위가 높아지면 재앙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식과 덕이 갖춰져야지 애터미에서는 결국엔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뭐 건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로또 맞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고요.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로는요. 내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덕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혜와 지식과 덕, 이 3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요. 이 3박자를 다 맞추려면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미팅과 세미나에 성실하게 참석해야 된다. 네, 결국엔 또 여기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팅과 세미나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세 명이 모이면 없던 봉황도 만든다. 이 말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 속담에 사자성어로 있잖아요. 중국 속담인가요? 세 명이 모이면 없는 봉황도 만든다. 예전에 강남역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강남역에 보면은 타워 빌딩인가 있는데요. 한 명이 그 빌딩 꼭대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다 지나가요. 두 명이 같이 그 빌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다 지나가요. 근데요. 세 명이요. 세 명이 그 빌딩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의 90%가 다 빌딩을 올려다본대요. 세 명이 올려다보면 강남역 지나가면서 다 90%가 다 빌딩을 이렇게 올려다본다는 거예요. 그니깐 우리가 미팅을 할 때 처음에는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 나 혼자 미팅을 할 때도 있고 두 명 모아서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힘을 못 받아요.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요. 이제 세 명이 모여서 미팅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네 명째 초대해서 네 명이서 미팅을 하면요. 이 세 명이 긍정적인 얘기, 애터미의 비전을 얘기를 하면요. 이 한 명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 한 명이 이 한 명을 리더로 만들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움직였을 때 더 훌륭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미팅이라는 걸 자꾸 모여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미팅을 해야지 이게 점점 커지는 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미팅을 어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근데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아까 이성윤 박사가 얘기했어요. 게으르다의 정의. 게으르다의 정의는요. 그냥 집에 널브러져 있고 TV 보고 이게 게으르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온갖 잡다한 일로 바쁜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느라 중요한 거를 회피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게으름은 결국에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고, 간절함이 있다면 게으를 수가 없고, 간절함이 있다면 한 곳에만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이 게으르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결국에는 애터미 성공을 이끄는데요. 그 이유가 애터미는 능력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뭐 학력도 중요하지 않고 외모도 중요하지 않고 태도가 전부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요. 뭐가 따라오냐면 파트너의 신뢰, 파트너의 믿음이 따라와요. 그러면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파트너가 내 하위에서 사업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하위 파트너는 나한테도 배우게 되지만 미팅에서 우리 팀워크를 형성하는 팀원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능력 있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보다는 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이면은 내 파트너의 신뢰를 얻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라는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처럼 가난하게 늙는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을 회피하는 그 타조처럼 거한 사위, 타조처럼 그냥 호랑이가 오면은 머리만 쳐박고 있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 미래의 위험을 감지하지 않고 회피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은 것. 두 번째 잘못은 간절함이 없고 게으른 것. 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늙는 거기 때문에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라고 뭐 누가 외국 분들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성함은 까먹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애터미를 선택했으면은 지금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애터미 제품을 애용, 내가 만든 제품인 것처럼, 내가 발명한 제품인 것처럼 사랑하면서 애용하는 것. 두 번째는 애터미 제품을 많이 전달, 네, 사용하게끔 애터미 제품 쓰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 세 번째로는 초대, 미팅과 세미나의 초대. 이 세 가지만 잘하면요, 무조건 성공해요. 근데 이 초대의 전제 조건은요, 내 자신을 먼저 미팅에 초대하는 거예요. 나도 초대 못하면서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그래서 나를 가장 많이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가보자 계속 얘기하면은 무조건 성공하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최정길 사장님은 기차 안이라서 말씀 못 하실 것 같고 우리 이재영 사장님 스피치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새해 첫날이니까 자, 우리 그 미팅엔 우리 파트너, 우리 스폰서 새해 복 많이 받을 때 기다리고 또 새해는 뭐 사업에 성공했고 꼭 성공하리라 믿고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고요. 나는 여기서 아까 그 이성현 박사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 내 그 얘기는 제일 가슴 깊이 온 게 가난에 태어나는 거는 죄가 아니지만 예? 가난하게 늙는 거는 뭐 속된 얘기로 죄다 내가 잘못해서 그거는 꽤 그렇잖아요. 못 사는 집에 태어나는 건 내 죄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사회 생활하면서 참 가난하게 늙는 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요. 뭐 항상 뭐 이렇게 박사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적인 뭐 참 아까 또 한 가지 더는 뭐 하루에 뭐 새로운 지식이 뭐 책으로 따지면 뭐 몇백만 페이지, 몇백만 페이지가 올라온다는데
사실 그런 걸 자꾸 같이 배워나가야 되는데 소식적으로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뭐 그때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냥 하루에 좋은 지식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세상에 그걸 버리고 옛날식으로 하면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나도 배우고 국장님도 배우고 옛날에 뭐 잘한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저 우리 보면은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사실 뭐 곱하기 뭐 이런 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하면 국민학교 6학년 때 지금은 뭐 인수분해 이런 것도 뭐 국민학교 뭐 3, 4학년이면 해놓은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면 그냥 세대가 자꾸 변하고 속된 말로 옛날에 우리 때 우리 중학교 뭐 3학년 이런 수준이 현재는 뭐 국민학교 2, 3학년 수준이 옛날에 우리 공부할 시절에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 되고 그래서 세대가 뭐 그보다 더 떨어졌고 더 앞서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간절함, 뭐 게으름, 게을르대는 거 그래서 애터미 매일 뭐 내가 좀 많이 들어요. 오늘도 뭐 스피치나도 많이 듣는데 여러 강사분들 얘기하고 그러면 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거를 제일 귀에 잘 들어오게 이승현 박사님이 뭐 아닌 게 아니라 역사학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뭐 중국 고전이나 뭐 미국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제일 듣기가 좋고 가끔가다 조금 아까 요걸 헬레다가 이성현 박사님 거를 틀어줬는데 이재명 박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얼마만큼 많이 잘 소화를 해서 많이 내 걸로 만드느냐가 승부지 뭐 그렇잖아요. 저분이 한마디도 틀린 얘기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단에 전부 다 그분 얘기하는 걸 내 걸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자꾸 배워나가고 뭐 애터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방법도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해서 취득해서 또 가르쳐 줄 거고 매냥 요다로 서 있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요런 정도까지만 하고 나오전에 새해 복 많이 받고 열심히들 한번 해보시자고요. 또 새해 아침 밝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정규 사장님은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음소거 되어 있어요. 네, 거의 다 지금 도착됐는데요, 대전에. 네. 아까 이상현 박사님 얘기하는 게 화면이 끊기고 아, 얘기가 안 들려가지고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정말 안 들리더라고. 왜 그런 거죠? 거기 기차 안이라서 끊긴가 봐요. 네. 일단은 그 미팅 한 거 녹화해놨으니까 녹화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를 제가 올려다 드릴게요. 나는 애터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훌륭한 리더이다.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꼭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까지. 네. 꼭 외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 꼭 같이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